이번 영상은 일본의 야쿠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도 있으니 이런 묘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깡패, 야쿠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야쿠자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쿠자에 누가 있어? 하면 누가 있어? 싶을 겁니다. 물론 용과 함께라는 게임의 주인공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실존 인물 중에서는 아마 딱 기억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쿠자의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냐? 구체적인 인물들은 크게 유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내에서 전설의 야쿠자라고 불리는 인물, 순수하게 야쿠자로서 유명해진 조직이 아니라 개인 자체가 유명했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큐피트를 모티브로 한 인형, 큐피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주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악마라는 이명까지 붙은 인물이었죠. 1930년대에서 1950년대 활동한 전설적인 야쿠자, 악마의 큐피, 오오니시 마사히로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마사히로의 어두운 어린 시절. 1923년 히로시마현 구레시 유복한 가정에서 오오니시 마사히로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마사히로의 집은 유복은 했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마사히로가 태어나고 고작 2년, 1925년 마사히로의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고 마사히로의 아버지는 모르핀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는 마사히로. 할아버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마사히로를 안타깝게 생각해 마사히로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해주려고 했습니다. 1930년 마사히로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마사히로는 글을 읽고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사히로는 색에 대한 특출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사히로는 매년 공모전에 나갔고 매년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재능이 있음에도 마사히로의 불행한 가정 환경이 친구들 사이에서 퍼져 마사히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한성격했던 마사히로는 이런 친구들과의 마찰을 전부 폭력으로 해결했습니다. 마사히로는 그림에만 열중했는지 수업에 집중 좀 하렴. 너 그러면 정말로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게 된다. 학교 선생님이 주의를 줄 정도로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이런 마사히로를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마사히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사히로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에 마사히로는 재혼을 한 어머니에게 가게 되고 양아버지의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도 마사히로는 글자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사히로에게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히로는 이런 선생님에게 분노해 종이를 누르는데 사용하는 막대, 분진으로 구타하여 선생님을 전치 3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마사히로는 퇴학을 당합니다. 두 번째, 야쿠자의 세계. 13살에 퇴학을 당한 마사히로, 양아버지의 추천으로 구레시에서 금속업, 철골과 철골의 적합 부분을 가열하고 볼트로 조이는 장인, 카시메 장인, 무카이 시니치 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카이조의 일원이 된 마사히로. 당시 일본에서는 카시메라는 기술이 조선업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수입이 엄청났던 마사히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끝마치면 동료들과 술 한잔하러 가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구레시에서는 카시메 장인으로 유명한 세력이 두 곳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은 마사히로가 속해 있던 무카이조였고 다른 한 곳은 하다니 모리유키가 이끄는 하다니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런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무카이조의 대표, 하다니조의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마사히로는 이 자리에 난입해서 무카이조의 대표 옆자리에 떡하니 앉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이런 마사히로의 행동으로 두 세력 간의 소동이 일어날 뻔했지만 무카이조의 대표가 마사히로에게 권총을 집어넣으라 꾸짖으면서 다행히
큰 소송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마사히로는 하다니조의 두목인 하다니 모리유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깡을 인정받아서 그런지 그 근처의 야쿠자들은 마사히로를 탐내기 시작했고, 모리유키 역시 마사히로를 탐내 따로 마사히로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사히로는 그 근처에서 도박장을 꽉 잡고 있던 츠치오카조에 들어갑니다. 마사히로는 훗날 츠치오카 두목이 되는 남자 츠치오카 히로시의 부하가 됩니다. 당시 야쿠자들이 마사히로를 노린 이유는 이러한 대범한 행동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사히로가 16살이었던 당시 마사히로는 일이 끝나면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해군 한 명이 이런 어린 마사히로에게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술을 마셔?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잔소리에 화가 나는 마사히로, 하지만 군인을 상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히로는 옆 식당에서 사시미를 뺏어와 이 군인의 배를 찌르고 한쪽 귀를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구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사히로는 구레시에서 유명한 야쿠자가 됩니다. 하지만 1943년 일본은 당시 전쟁 중이었고 마사히로는 징병되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 마사히로의 폭력성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 전쟁 속에서 피는 폭력성. 마사히로는 징병되고 나서 군대에서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사히로처럼 징병된 병사들은 1년을 버티면 1계급이 올랐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순으로 진급했고 마사히로는 군대에 3년 정도 있었기에 병장으로 전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할 당시 마사히로는 징병될 때와 같은 2등병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성격 탓에 돌격하라는 명령에 절대로 공격하러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군 생활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료애가 넘쳤던 마사히로는 동료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라면서 포로들의 목을 끊는 처형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칭찬받는 전장, 마사히로는 사람을 죽이고 칭찬을 받았고 이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점점 거리낌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포로 처형인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던 마사히로는 목을 따는 것은 목을 따이는 것보다 근성이 필요해. 담담하게 섬뜩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광기의 시작. 마사히로는 군대에서 돌아와 다시 츠치오카조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온 마사히로는 오! 마사가 돌았구나! 당시 두목이 되었던 츠치오카 히로시에게 환영받았으며 잔을 교환하거나 특정 지역을 맡는 등 츠치오카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츠치오카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하다니 모리유키와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당시 마사히로는 작은 마찰이 생기면 깡패들에게도 권총을 꺼내 진짜로 쏴버리는 광기를 보여주며 광견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의 마사히로는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미녀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아무튼 당시 일본 구레시의 뒷세계에서는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사히로의 츠치오카조와 오하라조, 야마무라조, 카이세이조가 동맹을 맺고 있는 산파연합, 특히나 오하라조는 카이세이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뒷세계에서 영향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츠치오카조를 크게 압박하게 되었죠. 1946년 8월 14일 구레시에서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봉오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오하라조의 두목 오하라 카오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사히로는 이 축제에서 오하라 카오루를 습격합니다. 번데기는 우아하기 전에 구제해야 수고가 덜어든다. 오하라조가 더 크기 전 미리 밟아두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이런 갑작스러운 마사히로의 습격에 오하라 카오루는 도망쳤지만 결국 뒷밭에서 잡혀 마사히로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하라 카오루도 한조의 두목인 만큼 쉽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사히로는 어이 카오루 그만 포기해. 오하라 카오루의 한쪽 팔을 일본도로 잘라버립니다. 팔을 잘린 오하라 카오루가 절규하며 무릎을 꿇자 오하라 카오루의 의형제였던 이즈모토 타카유키가 달려와 자신의 두목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이 이즈모토 타카유키도
마사히로에게 한쪽 팔을 잘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하룻밤에 구레 전역에 퍼지면서 오오니시 마사히로는 귀여운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광기를 가지고 있다. 악마의 큐피라는 이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팔을 자른 마사히로는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만 경찰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초범이라면서 바로 석방됩니다. 이렇게 석방되고도 야쿠자 생활을 계속하는 마사히로, 대립하고 있는 다른 조직의 대표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마사히로의 부하가 멋대로 상대 조직원을 살인했고 이 살인의 공범이 되어 마사히로는 다시 한번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5번째, 기상천외한 타로. 이렇게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 마사히로, 여기서 미노코조라는 인물과 재회합니다. 미노코조는 마사히로의 츠치오카 조와 대립하고 있던 야마무라 조의 사람을 공격한 야쿠자를 죽여 잡혀 있었죠. 1947년 7월, 마사히로와 코조는 서로의 피를 마시면서 의형제가 됩니다. 사진을 보면 마사히로가 동생일 것 같지만 형이었습니다. 아무튼 교도소에서도 인맥을 늘려가던 마사히로, 그럼에도 교도소는 마사히로에게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마사히로는 상처나 병이 생기면 치료를 목적으로 수감자를 석방시킨다 라는 당시의 일본의 법을 알게 되었고, 마사히로는 머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을 훔쳐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가른 마사히로는 쏟아지는 내장을 양손으로 잡고 자기 스스로 병원까지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아파하는 내색 없이. 이 일에 대해서 마사히로는 필사적으로 들고 있었다. 내장이란 생각보다 무겁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에도 마사히로의 죄가 전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전부 치료된다면 마사히로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마사히로는 교도소에 가기 싫었으므로 틈을 봐서 도망쳐버립니다. 1949년 오하라조와 카이세이조는 오하라 카오루의 팔을 자른 마사히로에게 겁을 먹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츠치오카 조에게 아무것도 못했죠. 여기서 3파 연합 중 한 곳 야마무라 조만은 계속해서 뒷세계 패권을 걸고 츠치오카 조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츠치오카 조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야마무라 조의 두목 야마무라 타츠오는 츠치오카 조의 두목 츠치오카 히로시를 암살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마무라 타츠오는 오오니시 마사히로에게 접근합니다. 마사히로를 야마무라 조로 스카우트하고 마사히로에게 츠치오카 히로시를 살해시키자. 당시 마사히로의 마음은 조금 변하고 있었습니다. 츠치오카 조의 두목인 츠치오카 히로시는 동료애가 넘치고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돈과 여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를 본 마사히로는 조금씩 츠치오카 히로시를 향한 신뢰와 충성심이 없어지고 있었죠. 야마무라 조의 두목 야마무라 타츠오는 이런 마사히로에게 첫 번째, 사무실로 초대해 정중하게 대접한다. 두 번째, 자기의 부인을 마사히로의 부인에게 접근시켜 같이 쇼핑을 시키거나 연극을 보게 한다. 세 번째,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마사히로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엄청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야마무라 타츠오는 조금씩 마사히로의 신뢰를 얻어간 것이죠. 이런 작전이 잘 먹힌 것인지 마사히로는 츠치오카조를 배신합니다. 이렇게 야마무라조의 일원이 된 마사히로는 3파 연합을 위해 일하게 되죠. 어느 날 마사히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 야마무라 타츠오와 미노코조가 앉아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츠치오카 두목인 츠치오카 히로시 암살 계획. 미노코조는 마사히로가 교도소에 있을 때 피를 나눠 마신 의형제였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야마무라 타츠오는 츠치오카 히로시 암살에 마사히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노코조가 이 암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마사히로에게 한때 자기의 두목이었던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형을 대신해 나의 손을 더럽히겠다. 미노코조는 자기가 츠치오카 히로시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야마무라 타츠오는 이를 승낙하고 마사히로는 자신이 항상 품속에 가지고 있던 권총을 미노코조에게 줍니다. 6번째, 마사히로의 최후. 1949년 9월 27일 미노코조는 츠치오카 히로시의 암살을 시도합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 츠치오카 히로시를 발견하고 미노코조가 총을 쏩니다. 이 총에 츠치오카 히로시는 여러 발 맞았지만 츠치오카 히로시를 죽이는 데 실패합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로
치치오카 히로시를 살려냈습니다. 야마무라는 실패한 미노코조를 압박하며 다시 한번 사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알게 된 하다니 모리유키는 직접 야마무라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야마무라는 부재 중이었고 오오니시 마사히로와 대화만 하고 돌아갑니다. 훗날 모리유키가 왔다 간 사실을 알게 된 야마무라는 마사히로에게 왜 하다니 모리유키를 살려보냈냐 책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사히로는 다른 사람이면 죽였겠지. 근데 모리유키는 귀엽잖아? 저 녀석 살려두면 꼭 남자가 될 거야. 아무튼 보복이 두려웠던 야마무라는 결국 치치오카 조와 협상하게 됩니다. 야마무라 조는 치치오카 조의 요구에 실행범인 미노코조를 파문하고 미노코조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다만 마사히로는 자기를 위해 일한 미노코조를 토사구팽한 것과 자기가 배신까지 하면서 나온 치치오카 조와 협상한 것에 불만을 느낍니다. 이에 마사히로는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경마에 취미를 붙였는데 당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기술을 폭행하면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 경찰에 쫓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경찰에 쫓기게 된 마사히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걸어서만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에 발견되면 전차로는 도망갈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은 더는 죽일 수 없다는 거잖아? 1950년 1월 4일 새벽 마사히로의 인생을 끝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오니시 마사히로는 자신의 아내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신과 성이 똑같은 오오니시 테루키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친구와 걷고 있던 테루키치는 지나가던 마사히로와 마사히로 부인에게 시비를 겁니다. 마사히로의 아내에게 매춘부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마사히로는 상당히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습니다. 일단 경찰에 쫓기고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오니시 테루키치는 오오니시 마사히로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내가 야마무라조의 오오니시다! 라는 개소리를 짓거린 것이죠. 이때 마사히로의 부인도 마사히로를 말리고 테루키치의 친구도 테루키치를 말려 아무 일 없이 제 갈 길 가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큐피는 괜히 악마의 큐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야마무라 조원들은 테루키치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테루키치를 발견하고 17시 40분쯤 마사히로가 이 테루키치를 직접 신사까지 끌고 가서 총으로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마사히로를 지명수배합니다. 1950년 1월 17일 구례경찰서에 마사히로가 있는 장소를 알리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마사히로는 야마무라 부하 집에 숨어있다. 곧 마사히로는 대학생으로 변장해서 히로시마를 떠나 칸사이로 도망갈 것이다. 부하의 집과 마사히로의 예정이 담긴 정보였죠. 이에 1950년 1월 18일 새벽 1시 반 구례경찰 40명이 야마무라 부하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오전 3시 경찰이 부하의 집으로 쳐들어갔지만 마사히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마사히로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해 부하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고타츠가 수상하여 고타츠의 이불을 걷어올리는 순간 고타츠 속에 있던 마사히로는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마사히로의 총에 2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2명을 죽인 마사히로는 재빠르게 창문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사히로는 경찰의 총에 맞아 27살의 나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사히로의 정보를 경찰에게 흘린 사람은 야마무라 타츠오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사히로의 어머니가 야마무라를 협박해 막대한 돈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엄청난 행적으로 일본에선 전설의 야쿠자라 불리며 서적화되거나 여러 캐릭터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픽션보다 더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야쿠자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마사히로에게 시비를 걸어 결국은 목숨을 잃은 오오니시 테르키치를 보면 자신을 잃을 정도의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적당한 음주는 즐기되 자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다르다르 수다르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